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속보가 한 두 가지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결론인즉슨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사실상 공포탄 되었습니다. 헛소리 되었습니다. 3일 전화죠. 결국 이낙연, 문재인 두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12월 26일 두 번째 독대하면서 아마 이심전심으로 뭔가 국면 전환 카드로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 사면 카드를 꺼내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과거 1987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6.29 민주화 선언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극적 반전 카드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당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최인호 대변인 이야기는 이낙연 대표의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그런 이야기한 것은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자신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처절한 통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신들에 대한 그런 정치 보복에 대해서 사과할 분들입니까? 일국의 국가 원수를 지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처절하게 정치 보복당해서 그와 같이 지금 영화의 몸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반성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반성 운운하는 자체부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보면은 제가 짐작한 대로 드디어 당과 청와대 뭔가 보면 엇박자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48시간을 갖다가 못 이깁니까? 못 버텨냅니까? 이낙연 씨는 그야말로 얼굴에 흠집 날 대로 다 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당대표 그만둬야죠. 당대표가 최고위원들 하나 제대로 설득 못해서 자기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하는 그 내용조차도 좌절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낙연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당에서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조금 전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이 반성을 전제로 전전하기는 내 속으로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장난 뭐야 이거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을 갖다 상대로 장난치는 건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낙연 대표 얼마 전에도 보면 조금 시세와 동떨어진 이야기 했다가 그런 얘기 그때 동반 퇴진도 이야기하고 등등등등등 추미애 이런 얘기 했을 때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죠. 그땐 법사위원장 되기 전이던가요?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격리돼 있어서 잘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요지의 얘기를 갖다가 들은 바 있습니다. 즉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의 실질적 주역은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이낙연 대표도 아니라 당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386 운동권이 당의 실세임을 갖다가 거듭 확인하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속보라면 속보랄까 이런 건 뭐냐니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지난 연말에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일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려면 6개월 입당 후 6개월 동안 당비를 내고 권리당원 자격을 가져야만이 출마가 가능하답니다. 이걸 없앴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보니까 지금 우상호다, 또 박영선이다, 뭐 박영선은 아직 뭐 본인이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카드를 갖다가 끼워 넣어봐도 지금 현재 야당한테 서울, 부산 공이다 지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권리당원 6개월의 권리당원 조항을 없앰으로써 아무나 흔한 이야기로 조금 인기 있다는 사람 스카우트 해갖고 자기들 대표 선수로 내겠다. 즉 인물난과 인물의 고갈에 허덕이고 있음을 갖다가 또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근히 띄우고 있는 것이 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 그 다음에 실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지금 여권 인사하고 음으로 양으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기가 막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을 갖다가 칠 사람들을 저렇게 절절히 잘 스카우트하는지 정말 감탄스럽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한 사람 한 사람 꼽아볼까요?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 2020년 국정감사의 스타였죠. 그 집요한 그 감사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368일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그 경제성 조작에 대통령의 한마디, 언제 영구정지됩니까? 그 한마디에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담당 서기관 모두가 그야말로 그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444개의 파일을 삭제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 그 단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담당 비서관에게 언제 그 영구 정지됩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결국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은 경제성 좀 더 굴려도 됩니다 하는 담당 과장 말에 너 죽을래? 그 죽을래 과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을래 과장, 그다음에 신내림인가? 신내림 서기관의 양재천 국장. 그 중에 양재천 국장하고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서서히 윤석열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 말씀드릴까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2단계 뛰어 올려서 2019년 7월 25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장님, 우리 총장님, 저희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여당의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공정하게 수사해 주실 것이죠? 수사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온갖 1년 가까운 그 온갖 그 횡포와 망나니 짓에 결국 윤석열 총장은 살아났고 윤석열 총장은 오늘 리얼미터 YTN의 의뢰에 의해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당당하게 30% 지지율 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또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공수처장 후보자죠. 판사 출신이라고 턱하니 믿거니하고 뽑아놨더니 지금 김진호 공수처장 후보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중립을 취하면서 앞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또 공수처 23명 검사들 바보 아닙니다. 자기 조직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라는 기형적이고 괴물, 아주 기괴한 그런 기관, 그런 조직을 갖다가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댈 겁니다. 그 살아있는 권력의 첫 번째 대상은 전직 법무장관인 추미애 씨가 될 수 있고 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요, 이른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는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 부인은 예외입니다. 언제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김정숙 씨가 될지 아니면 딸 문다혜 씨가 될지 아니면 문준용 씨가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자기네 우상호도 안 되고 박영선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니까 부득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 사람은 그저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초기에 국무조정실장했고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했으니까 뭐 중도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서울의 청년들이 처절하게 일자리 없어 전전긍긍하게 코로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동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제노믹스라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52시간제 강제한 그 바람에 보면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한 판 더 뒤집어 엎은 것이 코로나일 뿐입니다. 거기다 부동산은 어떻고요? 이와 같이 부동산 문제, 다음에 특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거 초기에 1년 몇 개월 거의 2년 가까이 경제부총리 하면서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동연 씨입니다. 제발 김동연 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물론 당신이 선출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신 그래도 사인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 폐해를 갖다가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던 2년 가까이 김동연 씨를 제발 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도 한번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로 한번 심판해보는 그런 통쾌한 순간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와 같이 꼼수에 꼼수 밀려가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낙연 씨를 통해서 슬쩍 내밀었던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이틀 만에 3일도 못 버티고 이틀 만에 좌초됐습니다. 정말 국민들 갖고 장난치십니까? 그러다가 천벌받습니다.